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형벌 관련된 문제인데, 형벌 관련된 사람 4사람 있죠.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 이렇게 4사람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 보시면은, 자, 사회계약은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 누구든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요게 포인트네요.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다. 형벌을 받을 행위가 뭐죠? 형벌 받을 행위, 여기 범죄죠, 범죄. 그래서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형벌을 의욕한 게 아니라고. 나를 벌해주세요. 형벌을 의욕한 게 아니라 나쁜 행동을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행동을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응보적 관점이죠. 이거 누구의 입장이다? 칸트의 입장이다. 자, 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에 사형은 포함될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한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가 될 수 없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국가가 가질 수가 없다. 사형은 권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죠? 베카리아의 입장이죠. 사형을 반대하는 베카리아의 입장. 자, 병 한번 보시면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자,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어긴 자로서 추방에 의해 격리되거나 이렇게 추방형을 할 수도 있고요. 공중의 적으로서 죽음에 의해 영원히 격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의 입장? 루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거나 여기 사형을 이제 시켜야 된다. 루소의 입장이죠. 자, 갑니다. 1번.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결과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요거는 공리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리주의.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응보적 관점이죠. 응보적 관점이라서 이렇게 사회에 끼친 해악, 이런 결과주의적으로 접근하지가 않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는 이 응보적 관점에서 이 범죄 자체의 사악성에 비례하는 거예요. 범죄의 사악성, 범죄 동기의 사악성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악성에 비례한다. 칸트는 의무론자라서 결과를 보지 않고 동기를 따지죠. 그래서 그 범죄 동기가 얼마나 사악한지, 범죄 동기의 사악성에 비례하는 것이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에 여기는 정확하게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냥 범죄의 해악에 비례한다. 요건 오케이요. 범죄의 해악에 비례. 이게 참 생명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요건 오케이야. 범죄의 해악이 뭡니까? 그 범죄 해악은 범죄 동기의 사악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범죄 해악은 꼭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얼마나 사악한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 해악에 비례한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문장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범죄 자체가 지닌 어떤 사악성, 그것을 해악이라고 보는 것이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틀렸다. 요것부터 좀 어렵죠? 자, 2번 을. 종신형은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사형이 효과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형도 범죄 억지력이 있기는 하지만 종신형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신형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사형도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종신형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지 종신형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 자, 3번 병. 개인은 사회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한을 이 일반의지 사회에다 넘겨줍니다. 자, 이 사회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사회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처분할 권리를,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이게 사회에 양도하는 겁니다. 사회에 일반의지에 양도하는 것이다. 일반의지에 양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양도해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다 이제 양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그리고 이제 갑병. 살인범은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 요것도 이제 어려운 선지인데요. 자, 칸트 입장에서는 인격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인격성. 칸트 입장에서 인격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뭐가 있느냐? 자, 생득적 인격성이 있어요. 그냥 이건 태어나면서 갖는 생득적 인격성. 생득적 인격성이 있고, 자, 그리고 시민적 인격성이 있어요. 시민적 인격성. 시민적 인격. 이건 시민으로 가지는 인격성입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생득적 인격성은 그냥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가지는 인격성이고, 시민적 인격성은 시민으로서 지니는 인격성이야. 칸트가 말한 인격성은 그런데, 자, 그럼 살인자라고 해보자. 자, 살인자는 다른 시민을 죽였죠. 다른 시민을 죽였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인격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시민으로서의 인격성은 상실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살인자도 인간이긴 인간이기 때문에 생득적 인격성은 지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자, 살인범은 사회성원으로서의 자격이니까, 칸트 입장에서 이거는 시민적 인격성, 사회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아직 존재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끝났기 때문에 사회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된다. 칸트 입장 맞습니다. 자, 루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자, 이게 추방하거나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회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루소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둘의 공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을병. 형벌의 목적은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국한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베카리아나 루소 둘 다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것을 얘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국한이 포인트죠. 국한된다는 건 한정된다는 건데,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도 있지만, 베카리아 입장에, 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자,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 일반 시민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에게 본보기이자. 그리고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 예방도 포함하지만, 플러스 범죄자 교화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자, 그리고 이 루소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동체 공익을 위해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형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루소도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밖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단순히 국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